앉으면 되나요? 네. 오늘은 또 어떤 일로 불러주셨습니까? 오늘은 그 뮤직팀장님이 어제 가시TV 최고 조회수와 잘하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, 네. 가장 걱정하는 거? 걱정하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교육원 선택하는 거 아마 그게 제일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교육부에서 저희도 인가를 갖고 운영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교육원을 선택하실 때 이게 불법 업체인지 뭐 대행 업체인지 이런 거 구분을 잘 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들 이게 아마 가장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. 팀장님한테 연락을 했잖아요. 어떤 결정이 있어서 연락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여쭤보시는 건데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막 사회복지사만 검색을 해도 이제 광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광고들 때문에 학생들이 추진을 하질 못해요. 좀 많이 헤매시죠. 그런 것들 때문에 정확한 정보인지 진짜 이게 광고로서 그냥 수강료만 앞세워가지고 우리가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거를 잘 이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비용적인 건 둘째 쳐도 아마 교육원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좀 어려워하시지 않나 싶어요. 그럼 학생들이 이제 광고가 너무 많아서 어떤 교육원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선정의 기준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사회복지사 수업은 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평가 인정이 되어 있는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어주셔야지만 학점 인정 신청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요. 이 교육원의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이 대행업체 소속 직원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 대행업체 직원분들도 저희처럼 홍보하는 방식이 똑같거든요. 근데 학생분들은 이 대행업체나 불법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꼭 이 절차를 한번 확인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. 평가 인정이 되어 있는 교육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에 있는 표준교육과정이라는 메뉴를 참고하셔서 평가 인정이 되어 있는 교육원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. 꼭 여기에 조회가 되는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어주셔야지만 내가 학습자 등록이나 학점 인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받았을 때 학점 인정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확인해볼 수 있는 그거는 거기다가 검색을 해보면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차이. 그쵸, 이제 검색을 해보고 조회가 되면은 거기서 수업을 들어도 되는데 교육원 안에서도 사실 플래너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그러면 제가 그 플래너분들 사연부터 봤을 때 좀 사기당한 사람들도 좀 있고 그쵸. 그런 건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? 이제 보통은 플래너가 근무하는 교육원은 대표번호? 이 대표번호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. 그래서 학습설계 부서나 기술행정팀, 그래서 여기 두 군데에 둘 다 전화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최민수라는 담당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교육원에 직접 연락을 해보시고 그 담당자가 이제 그 교육원에서 재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확인이 되는 거지만 뭐 그 교육원에 일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사실 그 교육원에서 그런 담당자 없는데요?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대행업체 직원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. 그냥 마케팅만 대신 해주고 중간에서 이제 뭐 학생들 관리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사기당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케이스예요. 저도 제 학생분들한테 제가 일하는 교육원의 재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럼 비용도 약간 조금씩 다르던데 비용 차이도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.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털 사이트에만 사회복지사를 검색을 해도 학점은행제 교육원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. 시간을 돈 주고 산다? 내가 학점은행제 제도 자체를 직접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혼자서 만약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플래너의 도움은 필요 없는 거죠. 뭐 학점은행제도 잘 모르고 시험이나 과제나 토론이나 퀴즈나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수업 이수도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막 이런 걸 사실 궁금해 하시면은 뭐 연락을 한번 주시거나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뭐 다른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더라도
좀 차질 없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게 설명은 해드리고 있어요. 다만 이제 여러 교육원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플래너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관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렴한 교육원은 인건비죠. 저희도 다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인건비적인 부분에서 소규모로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원들은 저는 사실 관리적인 측면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봐요. 근데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비용도 저렴한데 관리를 많이 받고 싶어 하시죠. 그렇게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. 막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해드리거든요.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왜 따시냐? 이 자격증을 따면은 어디로 취업을 하실 수 있는지 아시냐? 뭐 플래너가 없는 교육원 이런 걸 물어봐도 그런 건 이제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거나 어물쩡 하겠죠. 비용적인 측면은 내가 저렴한 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관리적인 부분은 포기를 하셔야 되고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시더라도 관리를 해주는 교육원이 있고 안 해주는 교육원이 있거든요. 뭐 그런 게 의심이 되시면은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됩니다. 그러면은 제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죠. 궁금한 게 자기 담당 플래너가 그만둬서 이제 자기가 푼 거죠. 그렇죠. 교육원도 교육원 안에 이 내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. 평가 인정이 되어 있는 교육원에서 진행을 하시면은 뭐 위에 담당자 분들한테 인수인계라는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거나 하면은 이 선생님들은 중간에 이제 내 담당 플래너가 바뀐 거니까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과정을 진행하시는데 차질이 전혀 생기지는 않거든요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플래너가 바뀌었어. 이 플래너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또 인수인계는 안 돼. 왜 그러냐면은 마케팅만 대신 했으니까. 마케팅 회사에서 마케팅만 대신 해줬으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교육원을 잘 선택을 하셔야 이런 인수인계 같은 절차도 잘 되고 중간에 이제 내가 붕 뜨는 상황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. 왜냐면은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원래 내가 담당하던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중간에 내 플래너가 바뀌어도 담당자가 연결이 안 되네 이러고 떠버리는 거죠. 팀장님이 이제 반대쪽 학습자라면 네. 어떻게 플래너를 뽑는 저는 예쁜 플래너? 뭐 장난이고요. 그 실습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는 플래너를 찾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실 땄을 때 막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. 막 사회복지사 따면 취업 안 된다. 사회복지사 따면 취업 진짜 잘 되거든요. 이런 취업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많고 또 내가 취업을 하려면은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이게 장롱 자격증이 되지 않을 텐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수업만 그냥 들었어. 실습했어. 그러고 끝났어. 어떻게 해야 돼? 이게 답이 안 서는 거죠. 이러니까 주변에서 취업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. 앞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인데 이왕 만나는 거 좋은 사람 찾을 것 같아요. 전화했을 때 귀찮아하지 않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취업적인 부분들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이러면은 그런 플래너가 최고 아닐까요? 연락을 일단 여러 명한테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. 뭐 저도 알아보고 플래너를 끼면은 이 정도는 되는구나. 그러면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고 가야겠다 하고 뭐 여러 플래너랑 상담을 해봤을 때 나랑 잘 맞는 사람, 내가 이제 이런 걸 물어봤을 때, 전화했을 때, 카톡했을 때 불편하지 않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이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런 노인분들은 이제 컴퓨터 이렇게 활용하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이제 당연한 걸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쵸? 플래너분들 좀 귀찮아하는 경우도 많이 당연하고 맞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 직업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 상담을 똑같은 말을 사실 계속 하잖아요. 그리고 학생분들이 어떤 게 안 되면은 또 저희한테 연락이 엄청 오고 근데 이거를 귀찮아하면 안 돼요. 이 학생분들은 처음 경험하는 건데 저희한테 맨날 경험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저희는 원래 그런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.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. 그 뭐 인터뷰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귀찮아하지 않고 도와주셨다라는 거 하시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네, 직업정신.
플래너로서 솔직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플래너는 없었을 거예요. 여태까지 촬영하시면서 아닌가요? 팀장님 꼭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원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. 혼자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실 선생님들은 어려운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공휴일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도 상관없이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꼭 연락드려가지고 과정 진행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요. 네, 이렇게 또 되네요. 컨텐츠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